안녕하세요. 바스TV 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2 리뷰 영상입니다. 저는 이 신발을 200km 정도 신어봤는데요. 리뷰 주제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 뒤꿈치 착지 러너에게 좋다. 둘째, 발목 불안정에 대해. 셋째, 어떤 러너에게 적합할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우선 이 노바2의 간단한 스펙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발은 노바 블라스트 2라고 하고요. 가격은 149,000원입니다. 무게는 265 사이즈 기준 한 족당 270g입니다. 미드솔은 FF 블래스트라는 이름의 폼을 사용하고 전작인 노바 블래스트 1에 비해 뒤꿈치 부분을 2mm 정도 낮게 설계하여 안정감을 높였다고 하네요. 바닥을 보면은 아하 플러스라는 아웃솔 소재를 사용해서 내구성과 접지력을 향상시켰고, 특이한 것은 바닥을 트램플린 구조로 설계해서 통통 튀는 아웃솔 구조로 설계했다고 합니다. 아식스 브랜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해보면, 저는 달리기 입문 때부터 10km 37분 때까지 아식스 러닝화를 사용했습니다. 타사 재팬으로 38분, 솔티 매직으로 37분을 찍었고요. 대회용 신발로 5년 정도 신었던 것 같아요. 제가 러닝에 입문한 2014년 정도에는 타사 재팬이 정말 인기가 많았거든요. 젤 카야 러너는 울트라 마라톤, 트레일런 대회 같은 장거리 러닝에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식스 러닝화에 좋은 추억이 많아요. 신어보니까 270g이라는 무게도 그렇고 반발력보다는 쿠셔닝에 중점을 둔 중급 레벨의 신발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첫 번째, 뒤꿈치 착지 러너에게 좋다. 제가 이걸 처음 신고 10km를 5분 30초 페이스로 달렸던 느낌을 말해보면 3km 정도 달리고 발바닥이 아팠어요. 10km를 포기할 정도로 말이죠. 5분 30초라는 느린 페이스로 3km째 발바닥 통증이 왔다는 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로 10km씩 5번, 마일리지 50km 정도 신으면서도 계속 발바닥 통증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보고자 평지 90% 정도, 거리 10km 정도의 동일한 코스를 하루는 노바2, 또 하루는 700km 신은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1으로 10일 정도를 갈아 신어가면서 달려봤어요. 근데 정말 700km 베넥 1보다도 쿠셔닝 반발력이 없는 거예요. 쿠셔닝은 발바닥 통증으로 기대할 것도 없었고, 반발력은 진짜 열심히 뛰어도 3분 후반 때도 못 찍겠더라고요. 700km 베넥 1은 툭툭 달리다가 시계를 보면 4분 50초 정도가 찍히는데, 같은 느낌으로 뛴 노바2는 5분 10초에서 20초 정도의 페이스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10km를 빌드업으로 훈련할 때 보면 700km 베넥 1은 마지막 200m쯤에 3분 초반 페이스 나오는데, 노바2는 진짜 토하게 쥐어짜도 3분 후반에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신발로는 3분 때는 고사하고 4분 때 초반 때도 바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100km 좀 안 되게 달렸을 때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노바2 리뷰들을 살펴봤어요. 푹신한 쿠셔닝과 통통거리는 반발력이 신세계였다. 또 지금까지 신어본 신발 중에 최고다. 노바2 너무 좋아서 두 켤레째 신고 있다 등등 엄청 긍정적인 리뷰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제 이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착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미드풋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처럼 저는 5분, 6분, 7분 대 느린 페이스에서는 포어 미드 착지에 집중하는데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노력 중입니다. 발볼 착지를 하는 부분에 미드솔 쿠션이 약한 건지 발볼 착지를 할 때면 꼭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이것도 200km쯤 신고 달려보니 단련이 되어서 통증이 사라졌지만 분명히 초반에는 포어 미드 착지로 인해
발바닥 통증이 발생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뒤꿈치 착지 때는 정말 푹신한데 아마 미드솔이 뒤꿈치에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포어 미드 쪽에는 덜 들어가서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바2를 신을 때는 발바닥 통증이 두려워서 뒤꿈치 착지로 달렸어요. 영상처럼 앞코가 뒤꿈치보다 높게 들린 형태로 말이죠. 확실히 달랐습니다. 뒤꿈치 착지를 하니 이제서야 푹신한 쿠셔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반발력은 700km 베넥 1보다는 못했지만 분명 포어 미드 착지 시보다는 통통거리는 탄력을 느꼈습니다. 리뷰에서 하는 말들이 이제야 공감이 가더라고요. 노바2는 뒤꿈치 착지와 미드풋 착지 시에 느낌이 완전 다른 신발이며 뒤꿈치 착지를 해야만 이 신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경험했습니다. 노바2의 쿠셔닝을 활용하려면 제 기준에서 평소보다 더 앞코를 들어 올려 뒤꿈치 착지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강이 앞쪽 통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이것을 신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앞코를 과도하게 올리면서 정경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신 스프린트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노바2를 신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것은 저처럼 현재 뒤꿈치 착지 주자이지만 미드풋을 목표로 하는 주자라면 노바2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바2를 활용하려면 뒤꿈치 착지를 해야 하며 그러다 보면 미드풋 착지를 익히는데 방해가 된다고 경험했습니다. 둘째, 발목 안정성에 대해 리뷰를 보면 발목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 신발을 신으면서 발목 통증은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요. 느낀 통증이라고는 발바닥 통증뿐이었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착지 시 발목의 불안정함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속도 16, 트레드밀 러닝 영상입니다. 오른발 착지 시 발 안쪽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왼발 착지 시 보면 흔들림이 크진 않지만 아주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왼발 착지의 흔들림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오른발 착지 시 안쪽 무너짐은 생각보다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의 오른발 착지 시 안쪽 무너짐은 베넥2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른발 안쪽 무너짐이 보입니다. 왼발 착지 시에도 노바2처럼 살짝 안쪽 무너짐이 보이지만 괜찮은 정도입니다. 왼쪽은 괜찮고 오른발만 안쪽 무너짐이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노바2의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의 오른쪽 발목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바2 구조적 문제였다면 왼발도 동일해야 되는데 왼발은 괜찮은 수준이었고 베넥2에서도 동일한 그림이 나온 것을 봤을 때 노바2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단 베넥2처럼 높은 미드솔로 인한 착지 시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발목의 근력, 유연성이 단련되지 않았다면 발목 통증 유발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노바2가 2E 버전이라 발볼이 놀아서 안쪽으로 무너지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발볼이 좁은 베넥2에서도 안쪽 무너짐을 확인하니 발볼 문제가 아니라 높은 미드솔이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미드솔이 높은 러닝화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높은 미드솔이 분명 착지 시 발목 불안정의 원인이 되는 것 같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어떤 러너에게 적합할까? 저는 러닝화 구입 시 어떤 페이스의 훈련 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노바2는 5분 00초 이상, 6분, 7분대 페이스를 달리려는 뒤꿈치 착지 러너에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3분대 4분 초반을 목표로 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1km 3분 50초 만점, 2km 6분 50초 만점, 1.5km 4분 59초 시험 만점을 위해서 이 노바2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노바2로 3분 초반대 페이스도 나올 수도 있지만 힘이 정말 많이 든다고 경험했어요. 제가 이 노바2를 신을 때는 페이스에 욕심이 없을 때입니다.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5분 30초에서 7분대 페이스 15km 정도 달려야지 할 때 이 노바2를 신고 있습니다. 3분대 페이스를 기대하고 구입하면 실망할 것 같고요. 제 기준으로는 4분 30초가
맥시멈 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3분대 페이스 나오긴 하지만 거리 1km 이상을 3분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데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노바2는 중급 러닝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쿠셔닝은 좋은데 무게는 쿠셔너 중에서는 조금 가벼운 편이고 반발력도 쿠셔너 중에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뒤꿈치 착지 러너에게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의 훈련 패턴에는 활용도가 적은 신발인 것 같습니다. 저는 3분대에서 4분 초반의 페이스를 자주 달리는 훈련을 목표로 하는데 노바2로는 이 영역대 페이스를 끌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힘들이면서까지 이것을 신어야 하나 했습니다. 근육에 피로도가 생기면 다음날 훈련에 지장을 주는데요. 페이스도 느려지고 목표 거리를 채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 한 달 목표 운동량을 채우지 못하고 부상 위험도 생기고 그것이 실력 향상을 더디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5분 내에서 7분대 페이스 조깅에서는 딱 좋았고 가격 대비 괜찮은 신발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러닝화 선택에서는 어떤 페이스를 달릴 것인지 꼭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활용도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2 리뷰를 해봤는데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러닝화에 대한 의견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러닝화를 평가할 때 좋다, 나쁘다 라는 표현보다는 나에게 잘 맞는다, 나에게는 잘 안 맞는다 라는 표현을 쓰려고 해요. 그만큼 사람마다 실력도 다르고 신체 구조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잘 맞는 러닝화 찾으셔서 즐거운 달리기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